네, 오늘의 킹덤 주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당신의 생각은?입니다. 지난 12일 추미애 장관이 이런 배경,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오차성 의원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당시 12일 얘기할 때는 한동훈 검사장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철저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제해서 조사를 진척시켜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었고 거센 여론의 비판이 약간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뒤에 약간 입장을 선회하면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N번방 사건 그리고 사이버 테러 아동 음란물 범죄 등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올해 초에 불거졌었던 이 N번방 관련된 사건, N번방에 가입해서 실제 돈을 내고 여기에 들어갔었던 사람, 휴대번호 비밀번호 해제해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했었다라면 아마 여론 형성은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됐었을 텐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었기 때문에 살짝은 이제 여론 거센 비판도 있고 또는 옹호 여론도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찬반 양론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법무부가 입장문을 통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오창석 의원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초의 입장이랑 후의 입장이 있는데 이제 뒤에까지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인터넷이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을 하는 법안을 만들자. 그걸 검토를 지시했다, 장관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얘기됐다가 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방안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로 바뀐 것이고요. 이제 그 범죄 현장과 범죄 수준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뭐 사실은 이제 한동훈 방지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이제 틀어서 이제 N번방이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만 국한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제재하는 수단을 좀 강구하는 법안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충분히 좀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킹슈맨의 퀴즈 전문가 MC 장원이 드리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2015년 미국 FBI가 용의자의 휴대전화 비번을 풀기 위해서 보안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업체였을까요?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일본, 2번 이스라엘, 3번 스위스. 네, 비번을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공개한다라는 오창석 의원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적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회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셀레브라이트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셀레브라이트가 일본 회사이긴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외국 이름으로 된 회사들 많은데. 근데 대부분 일본은 일본 발음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본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3번 스위스도 아니고요. 2번 이스라엘이 그래서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얄밉습니다. 예. 자, 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데 정답은 항상 맞춰냅니다. 정답이 계속 유출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작가들과 분명히 짬짬이가 확실합니다. 정답은 2번 이스라엘 맞습니다. 2015년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4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FBI는 용의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보안 업체에 16억 원을 지불해서 비번을 알아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FBI 국장이 자신의 연봉 7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갔지만 충분히 가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휴대전화 회사는 이후에 이 비밀번호를 4자리에서 6자리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FBI도 이 풀기 힘든 비밀번호 왜 저의 옛 연인들은 그렇게도 잘 풀었을까요? 이스라엘 업체 이상인 것 같습니다. 금방 풀어내거든요. FI도 못 푸는군요. 자, 그런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놓고 논란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도 거센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 이제 11월 13일 입장문을 바로 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사자의 방어권을 막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남겼습니다. 네, MC 장관요.
네, 이 민변에서도 그 성명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 주요 시민단체에서 다 입장을 냈는데요. 주요 입장은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해외 사례랑 한국이랑 다른 것이 한국은 헌법 12조 2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위 이제 자기부재 거부의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자기부재 거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라도 어쨌든 피고인 본인이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 넣게 되면 그거는 이제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일단 뭐 말이 안 된다라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게 비판의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적극 두둔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진혜원 서울지검,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SNS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고지해야 하는 경우는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두둔하고 나섰고요. 이 디지털 가구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경우 법률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가의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의 해커의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논의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용 편익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리가 팽팽한데요. 예,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서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영국의 수사 제한 규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이 법원의 암호 해독 명령 허가 결정에도 불응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호주도 이에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우 의원, 이렇게 해외 사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팩트 체크를 해볼까 싶은데 영국의 경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 실제로 이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주요한 그런 공공복리와 관련된 부분이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불응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이게 엿보기 입법이다, 엿보기 법이다라고 해서 좀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좀 근본적인 EU의 정신을 좀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국이 또 EU를 탈퇴해서 사실 뭐 그렇게 큰 규범력은 또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랑은 좀 궤가 다른 게 한국은 헌법에 분명히 이 조항이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성문 헌법이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한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법 체계에서 그대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형법 같은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있는데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형사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일응타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은 찬성하는데 EU는 반대하고 우리는 역시 헌법 정신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오창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다른 나라 한 4개 국가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부터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피의자에게 비밀 코드 해제가 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주 역시 법원의 허가 시 피의자는 암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일본은 이제 피의자에게 암호 해제 요구 역시나 가능하고 단 별칙 규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 제공 행위가 피의자 진술로 평가가 되면 암호 공개 불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앞서 제시한 나라들 제외하고 대다수의 나라들은요, 피의자에 대한 암호 해제 의무가 없습니다. 자,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한반 물러선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12일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13일부터 이제 비판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옹호에 대한 의견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아주 법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부하기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물러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과 관련해서 아직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다. 네. 자, 그런데 정보 저장 매체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의무를 규정을 하고 정보 매체에 관해서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는데요. 다만 이 안의 경우에도 그 저장 매체의 소유자가 피고인 본인인 경우에는 네. 이 해당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당시에도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어서 네. 입법이 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법률 전문가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김준호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과 실체적 진실, 사회정의 실현을 어떻게 비교 형량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네.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저희 헌법에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뭐 개헌이 있지 않는 한 사실 피고인 본인에게 이와 관련된 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다. 네. 자, MC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이 디지털 기기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 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중요 정보, 중요 증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열람해 보지 못하는 순간 이 조사가 시작조차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런 것들을 좀 따라올 수 있는 특별법 같은 것들이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현실에서는 여자친구하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 따라와야 한다는 아니면 거죠. 의뢰를 네. 주시면 뭐 예. 비밀번호 해제가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의원. 네. 저는 이제 법을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테러에 이용된다라고 하든지 국가의 어떤 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든지 뭐 산업 스파이라든지 네. 아동 성범죄 관련해든지 이런 특정 분야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오랫동안 이제 장기간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당신의 생각은 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FBI도 뚫지 못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인권과 디지털 범죄 예방, 우리는 어디쯤 서 있나?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